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은 등기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에 보면은 종국 등기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면은 아래에 예비 등기라고 나와야 안 나요? 맨 아래에 보니까 예비 등기의 효력 이렇게가 나오지.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등기는 두 개로 분류를 하거든. 두 개로 분류를 할 때 여기 보니까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 이거는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다 이 말. 그러면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등기다? 예비 등기다. 그럼 이 예비 등기가 가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공부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등기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종국 등기. 오케이? 가등기만 예비 등기입니다. 그럼 이게 원칙이라면 이게 예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제가 그랬죠. 시험은 원칙이 시험에 논다. 예외가 논다. 예외. 그래서 이 가등기는 있잖아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올해 35회 때도 두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구별을 딱 하셔야 돼요.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 종국 등기.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다. 예비 등기거든. 그러면 이 예비 등기는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그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깐만 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나중에 가면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거든. 그럼 요거를 이해할 때 법학 시간에 가짜가 들어가는 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가짜로 하는 등기, 임시로 하는 등기 이라면 되고 본등기는 진짜로 하는 등기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항상 얘들 때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해야죠. 자, 약혼했어. 법률적으로 부부 이단이다. 아니죠. 그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적으로 부부인 거예요. 그 말은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물건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본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는 저쪽이 시아버지고 이쪽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 너 이름으로 해줄게. 말대야 안 돼요? 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이세요? 그래.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그래가 이번에 을이 가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는 며느리가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제가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 말은 을이 며느리가 가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럼 이제 이때 을이 쪽이죠. 시아버지가 너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준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 며느리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까 시험 쳤어요. 62.5. 합격이다, 합격 아니다? 합격했습니다. 합격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제가 자격증 따오면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제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라고 했거든. 했는데 이미 소유권은 병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로 찾아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 못 찾아와요.
그러나 여기는 가등기를 해놨다 안 해놨다? 해놔. 그러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제가 자격증 따왔으니까 이제 진짜 등기해 주세요. 이게 본등기 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무슨 등기고?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그럼 이 사람은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번호는 몇 번? 2번. 이 사람의 번호는 몇 번? 3번. 동일 부동산에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며느리가 가등기 했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번호가 2번이다. 그러면 어른, 며느리는 가등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등기 함으로써 2번을 받아놨다. 다음에 오는 사람은 3번, 4번, 5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며느리는 내가 본등기 하면은 2번이 되니까 너희들 3번, 4번, 5번 와봤자 내가 본등기 하면 너희들 등기는 다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등기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이걸 가등기 해둠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등기된 부동산 매매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예쁘게 말하면 이거는 가등기 때 2번을 받았거든. 그럼 이거는 본등기하면 번호를 또 받아야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새로운 번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2번을 같이 쓰는 거라. 같이 써요. 이걸 예쁘게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 이때 흐름은 파악했다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가등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거는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거든. 여기는 한 문제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국 등기의 효력은 책에 7개가 나와. 그럼 저는 6개가 나오는데, 왜냐면 여기 나중에 가면은 공신력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민법에서도 배우죠.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책으로 갑니다. 이거는 공부를 아까 전에 했거든. 자, 처음에 물건 변동의 효력입니다. 좀 전에 했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입니다. 그럼 여기다 쓰세요. 마친 경우는 17시. 접수한 때는 몇 시? 10시. 그래서 10시에 접수를 했고 17시에 등기부에 기록을 했어. 그러면 17시에 기록을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요거 잠깐만 한번 본다면은 요 글자만 요 글자만 연습하고 갈게요. 여기 글자 4개가 나옵니다.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O다, X다,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그럼 여기서 이 글자를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은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면 O, X다, X.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면 O, X다, X.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이라면 뭐다? O. 그래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인데 이거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환매권과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신탁의 등기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이거든.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필요적 기록, 임의적 기록 이렇게 합니다.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은 필요적 기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무슨 기재다? 임의적 기재. 그럼 제가 항상 예를 들 때 뭐라고 예를 들냐면 이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은행에
카드 하나를 만들러 갔어. 카드 하나를 만들러 갔어. 그래가 은행에 가서 카드 하나 만들러 왔습니다. 이러면 은행 여직원이 나한테 용지를 하나 주지. 용지를. 그게 일종의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지를 받았어. 받아가 용지를 보니까 빈칸이 많지. 그래가 여기다 뭘 어디다가 써야 되지? 이렇게 머뭇거린다면. 그러면 은행 여직원이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딱 겪고 난 다음부터는 신청서에 펜, 무슨 펜? 오케이, 형광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말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거는 꼭 기재해라. 남 표시 안 된 부분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게 필요적 기재고, 표시 안 된 부분이 무슨 기재고, 임의적 기재. 그럼 이해했죠? 그럼 답은 이겁니다.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각하 등기 안 해줍니다. 근데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다. 자, 그럼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 환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는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매 특약 등기를 시험에 출제를 잘하지 않은데 최근 5년 동안 시험에 3번을 시험에 냈었어. 잠깐 요 보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환매라는 것은 물건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도로 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도로 사오. 자, 여기서는 많은 것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만이 등기를 해줍니다.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주지 않아. 그럼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볼 때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환매입니다. 환매. 자, 조금 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사업을 해서 사업. 그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다 보니까 빚잔치를 합니다. 빚잔치.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전부 다 처분하고 빚잔치를 하는데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집이 남았는 거라. 그럼 이 집도 처분을 해서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갑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갑의 손을 딱 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이 집을 지은 이유는 너를 주기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 너 훗날 살아가다가 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집은 절대 팔지 말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도록 해라. 말은 돼, 안 돼요? 돼. 그런데 지금 갑은 팔아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3자에게 매매했다 이러면 사실상 도로 사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래서 절친한 친구 을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이 집을 매매하게 되었으니까 너가 좀 사뒀다가 5년 안에 내가 도로 사갔으면 싶다. 동의해 줄 수 있냐? 말 돼야 안 돼요? 돼. 자, 그러면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을 넘깁니다. 소유권을 넘깁니다. 넘기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이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그럼 도로 사오기로 뭐를 맺었다? 특약. 요게 이제 무슨 등기고,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되는데, 이 특약자, 약정자가 들어가는 거는 항상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갑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분량이 많아서 진도를 못 나가거든. 그냥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해하죠? 그러면 요 특약은 요 소유권 이전에 붙여놔야 된다. 분리를 시켜야 된다. 붙여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뭐다? 1. 그러면 이 두 개 등기는 반드시 같이 들어왔을 때만 등기를 해줍니다.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주지 않아. 이거는 33회 시험의 답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정리합니다. 갑이 을에게, 자, 이거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등기 끝났습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 그림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럼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소유자는 누구다? 병.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환매권자, 도로 사오기로 한 사람은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은 5년 안에만 도로 사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 말은 이제 정리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 해두면 소유자가 제3자에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5년 안에는 도로 사올 수 시작 있다. 이게 환매 특약 등기 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두면 도로 찾아올 수 뭐다? 있다. 이게 대항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신탁등기입니다. 여러분들 신탁등기는 엄청 중요하거든. 중요한데 저는 항상 예들 때 이거를 가지고 그냥 예를 듭니다. 요거를 하나만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 놈이 신통치 못합니다.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말 돼야 안 돼요? 돼. 자, 여기도 역시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무슨 등기한다? 신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무슨 등기했다? 신탁 등기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알아야 될 건 칠판을 잠깐 봅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거든. 이거는 무슨 등기? 신탁. 등기가 몇 개? 2개. 근데 여기 가니까 번호는 몇 개? 하나. 요게 나중에 시험에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등기는 등기할 때마다 번호를 주는 거라, 번호를.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할 때는 번호가 2개다, 1개다, 하나.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는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매 특약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가 몇 개? 2개.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번호 2개지. 2하고 2의 이런 번호가 다르지. 맞아. 번호가 몇 개? 2개. 그럼 이거는 정상이다, 정상 아니다? 등기가 2개고 번호가 2개니까 정상이지. 그럼 시험에 안 내지. 맞아요?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는 칠판을 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무슨 등기한다? 신탁.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이거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아니 자꾸자꾸 해두면 됩니다. 나중에 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거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 했다 안 했다? 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제3자 병에게 정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지. 매매를. 그런데 이 말은 신탁 등기된 부동산 매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동산 정액이 넘어갔던 부동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도로 찾아올 수 시작 있다. 그 말은 신탁 등기 해두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네.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환매 특약 등기 해두면 소유권이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신탁 등기 해두면 소유자가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뭐다? 있다. 이게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말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해됐어요. 자꾸자꾸 하는 겁니다.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순위 확정의 효력인데,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 이나죠.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자, 조금 이따가 필기합니다. 요 같은 구조. 잠깐만. 자, 요 잠깐만. 여기 잠깐만 해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자,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잠깐만 보세요. 요 같은 구라고 나오죠. 같은 구를 할 때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갑구, 요렇게 하세요. 얼구, 요렇게 하죠. 그럼 요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게 갑구, 얼구라.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잠깐 볼게요. 요거는 다른 구지.
맞아요? 네. 그럼 옆에다가 이래 썼어요. 갑구, 무슨 구, 얼구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구가 같았을 때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번호를 갖고 따른다? 순위번호. 구가 달랐을 때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이 말이에요. 구가 달랐을 때는. 그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전세를 줍니다. 전세는 정답입니다.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이외입니까? 이외. 소유권 이외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을구. 그럼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이 됐어요. 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저당권은 갑구로 갑니까? 을구로 갑니까? 을구.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에게 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저당권은 갑구로 갑니까? 을구로 갑니까? 을구. 그럼 여기 저당권. 그럼 이거를 해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을구에 등기가 몇 개 있다? 이거를 문자로 하면 같은 구에 등기가 몇 개 있다? 3개. 이해하죠? 그러면 등기를 할 때마다 번호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번호를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해됩니다. 그럼 이 집이 잘못되고 경매 들어가면, 오케이? 배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을 때는 요 순서대로 배당받는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같은 구에서는 무슨 번호를 따른다? 순위번호를 따른다.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맞다, 맞다? 맞다. 자, 그러면 이제는 칠판을 봅니다. 다른 구입니다. 다른 구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거든. 자, 요거는 무슨 구? 갑구. 얘는 무슨 구? 을구.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보세요. 5월 3일 등기가 몇 개 들어왔다? 2개.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고 하나는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소유권은 어디로 간다? 갑구. 자, 여기 저당권을 한다? 구가 같아, 다르다? 구가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번호를 간다? 접수번호를 갖고 간다, 접수번호. 이해합니까?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날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를 해보세요. 날짜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며칠이에요? 12월 며칠? 2일. 그러면 요렇게까지 쓰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그런데 요 날짜거든. 근데 12월 2일 11시 시간까지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 말이라. 오케이?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럼 좋다. 잠깐만. 쌍둥이가 태어났어. 쌍둥이가. 그럼 날짜는 같아 안 같아? 그럼 이제 11시 10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11시 이러면 20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시간이 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시간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시간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내가 예를 들면 바로 압니다. 시간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예를 들어 10분 사이에 쌍둥이 10분 사이에 형님 동생이 결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분까지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분까지 써야 된다니까. 형님 동생을 가려야 되니까 써야 되죠. 그럼 초까지 갑니다. 30초 35초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은행에 가면은 칠판을 봅니다. 오늘 날짜 같아 안 같아? 같아. 11시 날짜 같아 안 같아? 같아. 10분 날짜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잘합니다. 10분 30초에 번호표 뽑은 사람하고 10분 35초에 번호표 뽑은 사람하고 5초 사이에 번호가 같아 다르다? 번호가 다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등기가 같은 날에 들어왔다. 그러면 날짜는 같아 안 같아? 그럼 11시까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30분에 다시 30분에 접수한 사람하고 조금 더 할게요. 30분 30초에 접수한 사람하고 30분 35초에 접수한 사람하고 접수번호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 다르다. 번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해독할 때 이래 합니다. 이거를 잘하면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등기가 2개 들어왔는 거예요. 2개. 같은 날에 등기가 2개 들어왔다 하면, 그럼 이때는 이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면 이 소유권이들은 몇 번? 2번. 저당권은 몇 번? 3. 그럼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면 소유권이 앞서지. 그러나 구가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번호? 접수. 그럼 요거는 몇 번? 137. 요거는 뭐다? 133. 그럼 무슨 권이 앞선다? 저당권이 앞서는 거예요. 잠깐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돼야 됩니다. 같은 날에 등기가 여러 개 들어오면 날짜는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러니까 날짜가 같으니까 날짜만 가지고는 두 사람의 어디가 앞인지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번호까지 간다? 접수번호. 여러분, 접수번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30초에 접수번호를 뽑은 사람하고 35초에 접수번호를 뽑은 사람하고 5초 사이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구가 달랐을 때는 무슨 번호를 갖고 간다? 접수번호. 자,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요 글자를 볼게요. 제가 합니다. 갑구. 요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여기서 봅니다. 얼구. 요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구가 같았을 때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무슨 번호? 접수번호죠. 그러면 하나로 확대시킵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갑구, 무슨 구? 얼구.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표제부가 빠져있지. 자,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자, 지금부터 합니다.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 여기다 접수, 연, 월, 일까지만 쓰면 되지. 왜 접수 번호를 왜 쓰는데? 그거는 칠판입니다.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접수번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 됩니다.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번호가 필요하다? 접수. 그럼 표제번호는 관계 있다, 없다? 그럼 표제번호는 접수번호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표제번호는 표제번호 접수 연월 일까지만 쓰는 거예요. 표제번호는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러면 그까지 해결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하나 써놓고 해봅시다.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할 줄 알아야 되거든. 부기등기입니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민법에 가면은 주종의 관계가 있답다. 있지. 그러면 이게 이게 뭐다? 종. 맞아요? 네. 그럼 여기로서 이 2개를 봅니다. 요거는 무슨 등기? 저등기. 요 부기등기가 민법으로 치면 뭐다? 종입니다, 종.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이 말이에요. 이게 주종이다, 이 말. 그럼 이제 민법을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자, 그러면 종은 주를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이거를 주등기, 다시 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그러면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진다. 주는 그대로 두고 종만 없앨 수 뭐다? 있다. 그걸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는 민법으로 치면 주종이라, 주종.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주. 그럼 여기다가 줄 것을 여기다 주다, 종이다? 종이지. 그러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다만 같은 주등기, 부기등기 상환에는 그 등기 순서 이렇게 나거든. 자,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잠깐 한 번만 보고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등기는 이 번호가 생명입니다. 맞다. 맞아. 이 번호가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번호입니다. 번호. 그럼 여기다 1,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번호가 1번, 2번, 3번이에요. 이때 여기에 한 명이 끼어들게 할 수 있답다. 있지. 끼어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번호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면 자리를 보면 1번보다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2번보다는 뭐다? 앞에. 그러면 1번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1번을 줄 수가 없어. 맞아요? 네. 2번보다 앞에 있으니까 2번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의 1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는 거를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이렇게 가는 등기는 뭐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1, 2, 3, 4로 가는 거는 요 1, 2, 3, 4로 가는 등기는 주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 1의 1, 1의 2 이래 가는 거는 뭐다? 부기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그냥 노란색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걸 흰색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자로 말하기입니다. 그러면 요 1의 1은 7, 8을 봅니다. 1의 1은 1번을 따라가야 됩니까? 2번을 따라가야 됩니까? 1번. 그럼 요거는 이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거는 여기를 따라가야지. 여기를 따라가는 거 아니지. 이거보다는 앞에 있는데. 맞다. 그럼 이거는 문자로 말하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자 7, 8을 봅니다. 여기 또 한 명 끼어들 수 있다 없다? 그럼 번호를 줘야지. 그러면 1의 1보다는 앞이다, 뒤다? 뒤. 2보다는 뭐다? 앞. 그러니까 1의 2로 가는 수밖에 없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의 뭐다? 3. 자,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읽을 때는 이거는 무슨 등기? 이거는 뭐다? 그럼 이거는 문자로 말하면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합니다. 그러면 요거 부기등기라는 거 압니다. 더 정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부기등기가 몇 개? 그럼 이거를 말할 때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상호간의 순위는 자 여기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이 뒷번호가 이거 뭐다? 1, 뭐다? 2. 이걸 뭐다? 전, 후. 얘는 한자. 오케이? 이거를 갖다 등기한 시작 1, 2, 3을 시작 등기한 순서. 맞아. 그럼 한자를 안 쓰고 시작 등기한 순서. 그럼 정리를 할게요.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오.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마다 있다. 이렇게 딱 해두면 돼요. 우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여기 되었네요.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전세금이 얼마다? 10억. 그러면 요 10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빌려 쓸 수 뭐다? 있지. 그럼 우리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1의 뭐다? 1. 되죠.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뭐다?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맞아. 또 부기등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또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럼 부기등기가 몇 개? 3개. 그럼 요 3개 상호간의 순위는 1, 2, 3. 이걸 한글로 말하면 시작. 등기한 순서. 그럼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뭐다? 순서. 이해했다 안 했다? 와,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거든.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 그럼 요거는 이제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가등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번호를 받았어요. 번호가 몇 번이다? 2번.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하거든. 하나 더 해놓고 할게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갑은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럼 병에게 매매할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을이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하면은 칠판을 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합니다. 바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입니다. 해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예요. 그럼 해독을 할 때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했다? 가등기했다. 그러면 본등기는 요 앞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대로 내려오는 게 무슨 등기다? 본등기. 그럼 요거는 가등기, 이거는 무슨 등기? 본등기.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답입니다. 이 2번은 가등기하고 얻은 번호다. 본등기하고 얻은 번호다. 가등기. 그러면 본등기라면 이 번호를 같이 쓴다, 따로 쓴다, 같이. 요걸 예쁘게 말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렇지. 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거든. 칠판을 잠깐만 한번 와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거든. 그럼 이때는 이거와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말소 등기를 했는데 그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됐는 거라. 그럼 잘못 말소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그냥 쉽게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관에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한 거예요.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라. 그게 말소 무슨 등기?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했어요. 말소했는데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했는 거라. 그럼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할 때는 이 번호를 보세요. 3번 이렇게 났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맞아요. 그럼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에 등기 이렇게 하고 답입니다.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러면 1번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라. 요게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말소 회복이거든. 답입니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회복하면 옛날 번호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안 써야 돼요? 옛날 번호를 그대로 써야 돼. 이 번호를 그대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번호는 요 번호를 따라가죠. 이걸 우리가 무슨 순위? 시작. 종전순위. 종전에 몇 번이었어요? 1번. 그럼 회복을 해도 몇 번? 1번이 된다 이 말. 그래야 이치가 맞지. 맞다.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거는 다음에 배우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 그럼 여기를 잠깐만 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여기다가 줄 거 보세요. 여기 해당구입니다. 해당구. 그럼 옆에다가 썼어요. 갑구, 무슨 구? 얼구.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당구라는 게 갑구, 얼구예요. 그러면 갑구와 얼구는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면 아까 전에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여기 접수번호예요. 그럼 왼쪽에 팁을 잠깐 볼게요. 팁입니다. 여기다가 줄 거 보세요. 여기다가 순위번호 이러면 OX다, X. 순위번호가 아니고 무슨 번호? 접수. 이거는 나중에 집합 근무를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 한 문제를 낼 수 있거든. 여러분들 민법을 가져오면은 우리 법에 추정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단지 판례가 인정하는 거라. 이 추정력에는 판례가 인정하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이 물을 때는 OX를 묻습니다. 추정력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 보세요.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추정력이죠. 그러니까 쓰지는 마세요. 추측입니다. 추측.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야, 저 사람 40대 후반으로 보인다, 50대 초반으로 보인다, 50대 중반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게 추측입니다. 그냥 추정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측이거든. 항상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다. 있지. 그러면 추정력이라는 거는 반대 증거에 의해서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처음으로 갑니다. OX를 묻습니다. 추정력에 갑구 얼구에는 허용을 합니다. 표제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번. 자, 소재 지번입니다. 여기에 지목입니다.
여기에 면적입니다. 여기에 구조 종류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여기는 권리죠. 그럼 여기 우리가 이거를 무슨 등기라고 부르느냐? 권리의 등기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권리니까 소유권과 전세권이잖아요. 무슨 등기? 시작. 권리의 등기. 여기는 두 가지를 부릅니다. 하나는 표시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의 등기.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한 게 사실이지. 맞다. 맞아요. 그럼 추측은 말 그대로 추측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목만 갖고 공부해 봅시다. 그럼 잠깐만. 저기에 저기 도봉 자동차 운전학원 있다 없다? 여러분들 정리하죠. 저게 자동차 운전 학원입니까? 자동차 운전 학원으로 추정합니까? 그럼 다시. 이게 노란색입니까? 노란색으로 추정합니까? 노란색이죠? 맞아요? 네. 그럼 요 차 다니는 길 있죠? 저기는 지목이 도로입니까? 도로로 추정합니까? 도로이지. 그럼 우리가 있는 학원의 빌딩에는 지목이 됩니까? 대로 추정합니까? 그 말은 저 차 다니는 길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목이 도로라는 거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빌딩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목이 대라는 거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저기 도봉산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산이다 산 아니다? 그러면 지목을 임야로 추정한다다 임야 이다다 임야 이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표제부는 사실관계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표제부는 추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추정은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설명할 거예요. 권리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게요. 여기에 종국 등기 무슨 등기? 자, 요거 그러면 설명을 잠깐만 제가 해놓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자, 요 잠깐만, 여기 먼저 나왔네요. 그죠? 이를 잠깐 해볼게요. 요거를 잠깐 보고 해볼게요. 좀 전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비 등기는 가등기다, 가등기 아니다? 그럼 이거 무슨요? 그걸 이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쓰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예비 등기에서는 쓴다, 안 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두 개로 나누었잖아요. 은 하나가 O면 은 하나가 X라니까. 요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해체. 자, 그러면 이제 추정력을 설명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추정력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자,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을. 자, 철판을 잠깐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사실은 갑하고 을하고 사실은 정려를 했어요. 정려. 그러면 이 자리에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등기를 신청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매매로 등기한 거예요. 자, 풀이할 때 이랍니다. 갑하고 을하고 사실은 뭐를 했다? 정려. 등기부는 뭐로 했다? 매매. 그럼 제3자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정려했다고 추정한다. 매매했다고 추정한다. 매매. 이 등기부에 나와 있다고 추정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1970년생이라고 외쳐봤자 민정에 69년생으로 나와 있다면 69년생으로 보는 거지 70년생으로 보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파한대소 하신 분들은 섭섭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자, 그럼 제 말을 잠깐 들어서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사실은 정려를 했는데 등기부에는 매매로 나와 있다면 제3자가 볼 때는 매매한 걸로 추정하지 정려한 걸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잠깐 이렇게 볼게요. 갑, 을입니다. 갑, 을, 여기 병이라고 해봅시다. 을이라고 해봅시다. 칠판을 봅니다. 갑은 사실은 병하고 매매를 했어. 그럼 병은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그럼 이 등기는 갑에게서 누구로 넘어간다? 병에게서 누구로 넘어간다? 을. 그런데 갑에게서 을로 바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을은 사실상 누구하고 매매했다? 병.
그럼 등기부는 누구로 나와 있다? 갑하고 을로 나와 있지.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을은 갑하고 매매인 걸로 추정하는 거지. 병하고 매매인 걸로 추정한다는다? 안 할.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요거 맞네. 시험에 낼 때는 저 칠판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해했어요? 네. 요거를 권리변동의 무슨 자? 당사자.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시작. 권리변동의 당사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매. 그러면 시험에는 매매의 추정력이 있다. 이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이래 말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하나를 더 연결을 시켜볼게요. 을은 병한테 뭐를 했다? 상소. 병은 정한테 뭘 했다? 유정. 정은 국가가 뭐 했다? 수용.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매의 추정력이 있다. 상속의 추정력이 있다. 유정의 수용의 추정력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목을 말합니다. 시작.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매매했구나. 정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병은 정에게. 정은 국가. 이거는 시작. 권리변동의 당사자. 갑은 을에게 매매를 했고, 을은 병에게 상속을 했고, 병은 정에게 유정을 했고, 그러면 정은 국가가 수용을 함으로써 소유자가 국가인가보다라고 추정한다는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권리변동의 당사자예요. 그럼 반대입니다. 반대.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를 보세요. 국가 앞에는 누구다? 정 앞에는 누구다? 병 앞에는 누구다? 을. 누구다? 가. 요걸 우리가 무슨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는 소유자였다, 소유자 아니었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다? 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좀 전에 여기에 등기 원인 이래 나오죠. 옆에다 매매라고 썼어요. 자, 좀 전에 매매했구나, 정리했구나, 상속했구나,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로 와보세요. 요거는 설명을 할게요. 권리 변동의 당사자, 좀 전에 이야기했죠?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보는 게 무슨 소유자? 전 소유자. 그럼 여기에 추정력이 뭐다? 있다. 자, 그러면 X를 잠깐 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시험에 나와도 맞출 수 있거든. 사자는 죽은 자입니다. 답입니다.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됐다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한다는다? 안 하지. 안 하는 거죠. 왜? 죽은 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었다? 허무인이 나오죠. 그 말은 이 부동산이 세종대왕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세종대왕은 존재한다는다? 안 하지. 그럼 세종대왕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한다는다? 안 하지. 그럼 그거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설명해로 가거든. 요거 잠깐 볼게요. 피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피담보 채권은 우리말로 말하면 빌린 돈이지. 빌린 돈. 잠깐만 요거 그림을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림으로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이 사람을 써놓고 공부해 볼게요.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에게 돈 5억을 빌릴 수 있다. 있지. 그럼 요 금액 5억 있죠? 요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갑은 채무자입니다. 을은 채권자입니다. 자, 이때 갑이 돈을 갚았어요. 우리 갚았다는 게 채무를 맺다? 변제했다.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 저당권은 효력이 있다. 아까 전에 민법 제187조에
기타 법률의 규정이 나오거든.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돈만 딱 갚아버리면 소멸하느냐,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만 딱 갚아버리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채무를 변제만 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갑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거든. 민법 제187조를 알아. 저당권은 돈만 딱 갚아버리면 이 저당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갚았거든. 갚았는데 말소 등기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사망신고는 안 하고 있다. 여기가 이해됩니까? 그럼 돈은 갚았는데 말소 등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3자 병이 등기부등본을 떼방 거라. 제3자 병이. 뼈보니까 요게 오긴 오거든.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이 돈 5억을 빌리고 갚았다고 추정한다. 갚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시작. 시작. 갚지 않았다고 추정하지. 그러면 이 사람이 야, 돈 안 갚았네 이래. 그러면 요 갑이 아니야. 내 돈 갚았어. 채무변제 영수증 보여줄까? 이러면 갚은 걸로 돼야 안 돼요? 돼. 그 상상 반대 증거에 의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마다 있다. 그럼 제가 설명했던 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요거를 돈 5억을 빌리고 갚지 않았겠구나라고 추정한다. 요 5억을 우리가 시작 피담보 채권. 그러면 5억이 있다면 갚지 않았겠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다음에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 봅니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가 이겁니다.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그러면 답입니다. 등기는 누구로 돼 있다?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점유를 하고 있어. 점유. 그럼 누가 하고 있다? 을. 자, 그러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동산은 을이 농사 짓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명의가 갑으로 나와 있다면 갑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농사 짓고 있는 을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답입니다.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등기, 누구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농사는 누가 짓고 있다? 을. 그럼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는 누구다? 갑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있고 점유의 추정력이 뭐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 봅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반대되는 증거에 상대방은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그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냥 시험에 낼 때 이거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냥 얘를 시험에 냅니다. 그 얘가 바로 이거라. 여기를 때 이겁니다. 없다. 그럼 여기다 이것만 줄 것이요.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럼 시험에는 없다 하면 O, 있다 하면 X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이 예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글자를 잠깐만 해볼게요. 후등기 저지력이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세요. 후의 등기는 저지력이니까 할 수 없다. 후의 등기는 할 수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 부동산에 전세가 들어와 있어요. 전세가 들어와 있어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전세 기간 끝났어. 전세 끝났어. 끝났다면 전세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그럼 답입니다. 제 말을 잠깐 들어서 소멸했다는 말이 있으면 이제 무슨 등기가 있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끝났다면 이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어요. 오케이? 네, 그 말은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아니,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어. 소멸 없는데 이걸 병한테 다시 전세를 주는, 다시 전세를 주려면 이걸 2번에서 1번을 뭐 시키고 말소하고 3번에 새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세요. 전세기간 끝났어요. 끝났다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습니다. 소멸하고 없는데 말소는 아직 안 했어.
안 하면 병에게 다시 전세를 주려면 말소하고 줘야지. 말소 안 하고 줄 수는 시작 없다. 그럼 요거는 몇 번? 1번. 요거는 몇 번? 2번. 요 1번을 선등기, 2번은 뭐다? 후등기. 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르기 되면. 그러니까 말소하고 줘야지. 말소 안 하고는 줄 수 시작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르기. 그러면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여기 끝까지는,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하여야 줄 수 있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지. 끝글자가 시험 문제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점유적 효력은 그냥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이 지났거든.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별도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소유권을 취합니까? 안 해도. 왜?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맞다. 맞지.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